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건강해 보이더라도 몸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라는 경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건강할 때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작은 실수가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무리한 활동이나 방심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낙상 사고 하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한 70대라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70대에도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활기차게 걷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도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예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70대라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기 전까지는 그 변화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약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과 혈관도 노화가 진행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우리는 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역력도 점점 약해지면서 감기나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조심하면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인다고 방심하지 말고 몸속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7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낙상 사고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뼈나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두려움이 생겨서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을 정리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조명을 켜두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는 것도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한 번만 방지해도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는 예방이 최선.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70대 이후에는 작은 증상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는 금방 나았지만 이제는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감염도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가벼운 상처가 염증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 장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먹던 음식도 잘 소화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통증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지속적인 피로감은 심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잘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혈관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작은 상처도 주의해야 합니다. 발에 난 작은 상처를 방치하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기에 치료하면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더라도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평소 혈압과 혈당이 정상이었다고 해도 언제든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없이 진행됩니다. 혈압이 높아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있다면 혈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혈당이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당뇨병이 없던 사람도 7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뇨병은 신경손상, 시력 저하, 신장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도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할 때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도 심장 질환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가슴 답답함이나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운동 부족은 심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지속해야 심장이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네 번째, 심장 건강을 지키려면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심장은 조용히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도 더 심하게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볍게 지나가던 감기도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증가합니다. 대상포진은 통증이 심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벼운 운동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라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야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수치가 정상이어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장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나 혈관 건강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찰 경우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정기적인 암 검진도 필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뼈 건강을 확인하는 골밀도 검사도 꼭 받아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한번 부러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력과 시력 검진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력과 시력이 저하되지만 미리 관리하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장 기능과 간 기능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한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걷기 운동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30분씩 천천히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이용해 팔 근육을 키우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해보세요. 세 번째,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수중 운동이나 가벼운 요가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 전에는 반드시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지속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70대 이후에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멸치, 우유, 치즈, 연어 등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세 번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어야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고구마, 현미,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은 하루 8잔 이상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하면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도 지나치게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몸이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면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다리를 이용해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무리한 가사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허리를 숙이고 청소하거나 무거운 빨래를 나르는 일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운동보다는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오랜 시간 운동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허리와 무릎 건강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을 보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보다 건강 문제나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혼자 사는 경우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낙상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휴대전화는 항상 가까이에 두고 비상 연락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곳곳에 전화기를 두거나 응급 연락 버튼이 있는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정한 시간에 안부 전화를 하거나 하루 한 번이라도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혼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현관문과 창문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혼자 사는 경우에는 도둑이나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몸이 아파도 병원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증상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생활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안전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사소한 증상도 무시하지 않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병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불량이나 속 쓰림이 지속된다면 위장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염이 아니라 위궤양이나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성적인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강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 심장질환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손발 저림이나 무릎 통증이 계속된다면 신경과 혈관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초신경질환이나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벼운 어지러움도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어지러움, 시야 흐려짐, 발음 이상은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난다면 내분비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경우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슴 통증이 있으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서 검사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협심증이나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고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집안에서도 낙상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미끄러운 바닥을 정리하고 카펫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욕실 바닥은 특히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샤워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명이 어두운 곳이 없도록 밝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잘 보이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집안에서 이동할 때 손잡이와 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단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침대 옆에도 손잡이를 두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무거운 물건을 높은 곳에 보관하지 말고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정리하세요. 물건을 꺼내려고 무리하게 팔을 뻗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안에서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선이나 문턱 같은 작은 장애물이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응급벨을 설치하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과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세요.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거나 만날 약속을 정해보세요. 두 번째,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거움이 커집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그림, 음악, 요리 등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네 번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운동을 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우울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챙기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나 사고에 대비하려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상 연락망을 정리해두고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단축 번호에 가족, 친구, 이웃, 병원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두 번째, 집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응급 연락 버튼이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응급 호출 버튼을 활용하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응급약품과 처방약을 정리해두고 복용해야 할 약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을 헷갈리지 않도록 약통에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넘어졌을 때 대처법 등을 미리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두면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면 위급한 순간에도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다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나중에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검진을 받으며 안전한 생활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7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건강 관리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정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법이나 조심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도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법적인 부분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무작정 사랑만으로 재혼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혼 후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재혼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재산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결국 깨지기 마련입니다. 재혼 후에는 공동재산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나중에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재혼 후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재산 관련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재혼 후 재산 분배와 상속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 법적으로 재산이 공유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사전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재혼 전에 재산 분배와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할 경우 사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혼 후 예상치 못한 재산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혼 후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긴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이 늘어나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개인 명의로 유지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명의로 해두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유언장이나 법적 계약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 문제 외에도 노년 재혼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자녀의 반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재혼을 하려다가 자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재혼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 관계가 달라질 것을 걱정합니다. 특히 부모가 재산을 새 배우자와 공유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재혼 후 발생할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재혼을 두고 오랫동안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미리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재혼이 자녀의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자녀 입장에서 재혼이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새로운 배우자도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하면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기존의 자녀들은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니 재혼 자체를 반대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이 있다면 그 집이 배우자의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 계획을 설명하고 오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투명하게 재산 문제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면 재혼 후 심각한 가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요? 재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외롭기 때문에 재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걱정과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사전에 법적 계약을 통해 재산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혼으로 인해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이해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혼은 부모의 결정이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 간의 대화가 원활할수록 재혼 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건강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재혼 후 건강이 나빠지면 배우자가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돌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한쪽이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한쪽이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이 장기화되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재혼 후 생활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병원비와 약값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 단순한 감정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건강과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재혼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마음이 잘 맞으면 결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건강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만성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재혼 후 간병 부담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술, 담배를 자주 하는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건강 관리가 부족하고 병원 진료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생활 습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서적 안정감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문제로 인한 돌봄 부담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하면 부부가 서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간병을 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간병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부부처럼 함께 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간병이 필요해지면 이 관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간병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요양 서비스나 간병인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건강이 나빠지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 전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의료비 대비 저축, 간병 서비스 활용 방안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노년에 재혼을 하면 법적인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호적 정리입니다.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남아있으면 재혼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혼 후 연금 수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연금 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재혼하면 자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혼 후 병원비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와 법적 혼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동거와 법적 혼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재산 상속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를 선택할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 법적 혼인을 하면 부부로서 상속권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을 하면 재산 분할, 채무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혼인을 할 것인지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채 여부도 확인해야 할까요? 재혼 후 예상치 못한 빚이 발견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할 때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거나 금융권 대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큰 부채가 있다면 결혼 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되면 배우자의 부채가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보증을 서서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경제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 문제를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상태, 부채 현황,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계약서나 재산 분할 계약을 작성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안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노년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년에 재혼하면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혼을 해도 상대방과 가치관이 다르면 여전히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습관 차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 잠자는 습관, 생활 패턴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재혼 후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 후에도 각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후회 없이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 대비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각자 부담할지, 공동으로 부담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많이 지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비 습관이 다르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약하는 성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유롭게 쓰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면 사소한 지출 문제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서로의 경제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일과 생활 방식에 대한 조율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정하지 않으면 작은 일로도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은 젊을 때와 다르게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과 달리 함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각자의 삶도 존중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관계 등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갈등을 줄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를 도와주면서도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혼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노년에도 행복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상태, 법적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 조정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후회 없는 결정이 됩니다. 돈, 건강, 가족관계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